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나요? 연말연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는 그 분위기는 언제 겪어도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 막 20살이 된 제 곁에는 사귄 지 300일이 다 되어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300일이기에 오늘은 저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합격 발표가 난 뒤 시작한 첫 알바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1월 1일 20대의 첫날을 맞이하고 사회초년생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알바는 다름 아닌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늘 카페에 앉아서 고객의 입장이었을 때는 몰랐지만 카페의 주방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동시에 만들어지다 보니 헷갈리기는 물론이거니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알고 있던 메뉴도 까먹고 심지어는 간단한 레시피도 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도대체 이 머리로 수능은 어떻게 봤는지 의문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저와 함께 알바를 시작한 20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처음 나와서 시작한 첫 알바에서 만난 입사 동기였기에 우리는 빠르게 정이 들었고 2월 즈음이 되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취방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화여대인 제 학교 바로 앞 연세대학교에 다닌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알바를 하고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등 둘도 없는 친구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페 일을 하는 제 일머리는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컵만 3번 이상 깨먹고 케이크를 꺼내다가 없는 등 온갖 칠칠 맞은 짓을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그 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료의 실수에 짜증이 날 법도 함에도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고는 했습니다. 옅은 한숨을 내쉬며 또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 말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은 각종 발렌타인데이 특별 음료들과 제품들이 불티나듯 팔리는 날로 제가 알바를 시작한 이래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까지도 출근해 저희의 일을 도우셨을 정도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칠칠 맞았던 저는 발렌타인데이 음료를 2개 빼먹고 다른 음료를 만들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음료를 주문했던 손님은 함께 온 여자친구에게 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과하던 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잘못한 것은 저였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 일머리는 왜 이렇게 늘지도 않는 건지 머리가 정말 나쁜 건지 스스로 의심이 되며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그냥 대충대충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자 고객님은 뜨거운 초콜릿 음료를 들고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고개를 들자마자 불안하게 흔들리던 음료가 제 위로 끼얹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뒤집었을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굳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장면이 제게만 슬로모션으로 펼쳐졌던 것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쏟아지는 음료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힘이 저를 끌어당기더니 저는 어느새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저를 안고 있던 단단한 팔을 인식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지른 커다란 비명소리였습니다. 비명소리는 다름이 아닌 같이 알바를 하고 있던 언니가 지른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덜덜 떨리는 친구의 어깨였고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도 김이 식지 않은 채로 그의 팔뚝을 적시고 있는 음료수였습니다. 진상 손님이 제게 음료를 쏟아버리는 순간 저를 감싸고 대신 맞아준 것이었죠. 친구는 뜨거움에 덜덜 떨면서도 저를 보고 괜찮냐는 말만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상냥하게 물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제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이던 저를 가볍게 쓰다듬은 그는 뜨거운 음료를 닦지도 않은 채로 단호하게 나가라며 손님을 쫓아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를 끌고 탈의실로 들어가 차가운 얼음으로 그의 환부를 시켰습니다. 여전히 못생기게 눈물을 뚝뚝 흘리던 채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제가 뭐가 이쁘다고 계속 괜찮은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붉게 달아올라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그의 어깨를 보며 괜히 속상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눈물을 닦아내던 저를 본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바보 같은 모습에 저는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지르던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의실에 단둘이 있었고 그리고 시킨다는 명목으로 벗어버린 상의와 환부보다도 붉게 달아오른 그 친구의 모습이 새삼 인식되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얼굴에서 뛰는 것 같았죠. 잔뜩 달아올라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본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이상야릇한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함께 일하던 알바 언니가 탈의실로 들어오고서 종료되었습니다.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알바를 마쳤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저와 그는 각자의 자취방으로 향하지 않고 오래도록 걸으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나의 자취방에서 서로를 안고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취방에서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이 어느덧 300일이 되었네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알바를 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칠칠 맞고 제 남자친구는 늘 그런 저를 보살펴줍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저희는 처음 사귀었던 그날처럼 서로를 가장 많이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이신가요? 연인과의 달달한 크리스마스, 가족들과의 따뜻한 크리스마스이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한 해의 마지막 연휴를 보내시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